동이 막 트는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나눈 후 현관문을 나섭니다. 답답한 지하철에 몸을 씻고 출근하다가 문득 생각하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빨리 퇴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함께 하고 싶고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의 집에서 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루하루가 고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가족들과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대기업을 퇴사한 남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찾다가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둔 아내. 하지만 두 분은 후회 없는 삶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다가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사한 지 4년차 직장인들의 독립을 돕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9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된 조반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퇴사한 지 8년이 지났네요. 두 분 다 직장이 되게 안정적이셨잖아요. 얼마 정도 연봉이었고 몇 년 정도 다니셨나요? 남들이 생각하는 베스트한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기업을 다녔고 저는 국어교사로 14년 정도, 그러니까 퇴사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 한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월급이 한 200 얼마? 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9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7,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연봉이 한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배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지방에서 대기업하고 선생님으로 사는 데는 크게 많이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페이를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두 분 다 교사, 삼성물산. 주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희 집은 난리 났습니다. 막 축하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부모님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간 다음에 회사에서 집으로 꽃을 보내줘요. 근데 그게 저희 집 거실 한 가운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 3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삼성이랑 그룹에 다니는 아들, 딸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제 지방 같은 도시에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그냥 자랑이었죠. 그리고 친척분들도 엄청 좋아하셨고 막 축하한다는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집 뭐 완전 난리가 났었고 제가 합격했을 때 아빠가 이제 엄마랑 이모네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합격 전화를 드리는데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또 저도 사실 임용고사를 한 번에 붙은 게 아니었고 3수 만에 됐었어요. 3번 만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빠가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경제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한테 계속 취업해, 학원 들어가, 일해 뭐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아빠 나 한 번만 더 하고 싶어. 근데 이제 집에 여건은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학원 일하면서 상반기는 학원에서 돈 벌고 하반기는 내가 공부해서 시험 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만에 합격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아빠가 미안했던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섞였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과 이제 대견한 마음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눈물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흔들리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죠. 그때 당시에 남편이 결혼해서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너무 회사를 좋아했었고 잘 다니고 있었고 이제 결혼하고 한 5년 차 정도에 아기가 한 4, 5살? 근데 이제 평소에 나 힘들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그냥 다 가지고 삭히는 스타일? 약간? 그래서 그냥 잘 다니나 보다, 괜찮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 재우고 그냥 맥주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해외 파견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나 해외 현장으로 발령 났어. 이런 얘기를 하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 퇴사하고 싶어. 쉬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퇴사할 거야? 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나 퇴사할래 5글자만 저에게 심장이 내려앉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자동적 생각이 막 돌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휴직으로 회유를 해야 되나? 휴가를 갔다 올까? 별 생각이 진짜 소용돌이가 치는데 그 잠깐 찰나가
회사가 그렇게 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얘기를 해서 어차피 와이프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일 텐데 일만 커지게 만든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제가 이제 과장으로 진급한 다음에 책임자 권한이 생기니까 그에 따라서 책임질 일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직급에 대한 압박이 엄청 많이 왔던 거예요.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어요. 주변에서 잘한다 하니까 이게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직급에 대한 압박감도 심했는데 이제 더 컸던 거는 아들과 관련된 일이 있는 거예요.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새벽에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집에서 나가요. 회사로 출근을 했다가 이제 출근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깜깜할 때 회사를 갔다가 퇴근하는 것도 뭐 8시, 9시. 그러면 이제 침대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걸 이렇게 빤히 보고 가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오면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가 계속 자는 시간에 나는 나갔다가 자는 시간에 들어오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6일은 기본으로 출근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아기가 아빠를 보면 울었어. 낯설어서. 아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리 셋이 있으면 엄청 잘 놀아요. 막 아빠랑 막 손도 잡고 놀고 막 뛰고 노는데 갑자기 엄마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막 놀아. 그러더니 아이가 두리번거리다가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울어 막 나를 보고. 아빠는 낯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라는 보호자가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자기의 1차적인 보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 나는 너무 서글픈 거. 약간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벌지? 사랑하는 아들도 못 보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저도 사실 힘들었죠. 왜냐면 아기 낳고 산후우울증도 좀 있었고 워낙 이제 남편은 계속 바빴고 회사에 너무 올인을 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남편은 또 회사에서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나는 회사에서 바쁘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와이프가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육아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아내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워커홀릭이라서 일할 때는 일에 엄청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안 보여요. 책 내용에 있는 걸 보고 절반은 아는 내용이고 절반은 모르는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냥 삶이 그랬고 그냥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래 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그래도 내가 한 4, 5년을 같이 살았고 같이 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일까? 라는 생각이 일단 1번 있었어요. 그냥 쉽게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순간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이야기를 꺼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을 밀어버리면 절벽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딸은 갖다부터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래? 라고 했어요. 그만둬. 내가 벌게. 네, 라고 말하는 거 안에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생각을 했죠. 당장 들어오는 수입 60-70%가 날아갈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는 월급만으로 우리가 못 사나? 라고 떠올려 봤을 때 아니야 살 수 있어. 풍족하진 않을 뿐이지 못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셨고 제가 3남매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끼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냥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로서의 어떤 삶을 책임지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뭔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이었어요. 그냥 굳이 우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죽이면서 사는 삶이 저는 과연 괜찮은 삶인가? 라는 물음표를 던졌고 그 질문에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싫어라고 대답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강요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그 말을 꺼냈었는데 맥주 딱 따르면서 그런 말 했었을 때 와이프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왜냐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역경의 스토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아내는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도 있었지만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을 들어와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정말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거예요. 이 순간에 됐었을 때 지쳐서 부러져 버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살았어서 지쳐서 부러져서 내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했던 말이 자기 지금까지 아빠 역할, 아들 역할, 남편 역할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한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울진 않았나? 울었나? 네, 제가 약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인정을 해주는데 또 나한테 시간까지 주겠대. 저는 너무 감사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또 연봉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갑자기 접는다는 행위가 쉽지 않고 내가 퇴사하고 또 바로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거나 뭔가 다른 새로운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를 그렇게 지지해서 그 말을 해준다는 게 그치.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고생했어. 그러니까 엄청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하는데 왜냐면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월부 시청자들도 대부분 우리 또래 사람들이니까 그걸 알 거야 아마. 왜냐면 우리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함께하지 못해. 회사가 너무 바빠서.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야 돼서. 근데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뭘 위해 내가 살고 있는 거지? 회사에서 연봉 많이 주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내가 바라는 삶인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하나만 선택하라면 돈이야, 가족이야? 저는 좀 더 가족이라는 오른쪽 발에 조금 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어떤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순간을 마주하면 내가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남편이 퇴사를 결심하고 나온 순간부터 제가 퇴사하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가 저희 인생 통틀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힘든 순간을 내가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였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선택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눈물과 콧물이 흐르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할지는 그 당시 때는 급물살을 타는 느낌이었어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제 대기업을 쭉 다닐 줄 알았고 공무원이니까 쭉 다닐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면 우리가 쭉 앞으로 55세든 60세든 그때까지 다니면 크게 무리 없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계속 결핍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과의 시간. 그래서 막 돈을 엄청 열심히 모아놔야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줄이더라도 시간을 확보하는 걸로 가자. 처음에 제가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또 업의 특성상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인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공무원을 합격하더라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그렇게 이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 같은 경우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을 보니까 9 to 6를 하는 거예요. 1년 정도면 해봐야지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니까 6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책을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사가지고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한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 바퀴 정도 돌리니까 이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절대 할 수 없는 공부인 거예요. 그러고 여행을 갔어요, 저희가. 네.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은퇴할 때까지 길게 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이때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여행이었고 아이를 데리고 좀 장기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72일간 유럽 여행을 갔거든요. 유럽 여행 갔었는데 이제 첫 번째 여행지인 크로아티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캐리어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나르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왔었나 봐요. 누적됐던 게 그날 터진 거죠. 거기서. 네. 그러고 여행가가 허리가 이제 안 좋은 상태였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시간 앉아 있는 거를. 공무원 시험이 안 되니까 그래도 와이프가 혼자 외벌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서울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강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지
있지가 않았어요. 다 오프라인 강의였고 뭘 배우려고 하면 무조건 서울을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날도 되게 생뚱맞게 말했네. 그치, 맞아. 마음은 다 먹고 계획을 다 세운 후에 저한테 통보를 한 거죠. 나 서울 갈래. 서울에서 뭘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마음이 조급했던 마음이 있었던 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잘 돼, 잘하고 있어. 이 마음이 되게 크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던 게 아니라 이거 된다더라, 이거 뜬다더라 하는 것들을 계속 쫓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한테 제가 했던 얘기는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야? 이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맞아? 그냥 떠밀려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했던 것들을 쫓아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쫓아가는 건 삼성 한 번이면 되지 않아?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도 이제 초반에는 제 얘기가 안 들리죠. 근데 이제 드론 망하고 모자 사업 망하고 계속 망하니까 멈춰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인큐베이터에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안 벌어도 돼. 지금 자기 막 조급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자기한테 충분한 시간을 줄 테니까 멈춰서 한 번만 생각해보고 가자. 급하게 가지 말자. 그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때 남편이 한 3-4번 실패하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멈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종이에 펼쳐서 매일 적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스케치북 큰 거를 펴놓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스케치북에 막 적다 보면 이게 생각이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다른 사람하고 또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제 와이프가 제일 가깝고 어차피 서로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있는 걸 다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 전지 큰 거 사다가 뭐 생각날 때마다 적었어요. 지나가면서 적고 그러면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저희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지나가다가 아빠 계획 세우는 거 잘해. 뭐 음식점 잘 찾아. 뭐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작업을 살면서 안 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한 37년이라고 가정하면 37년 인생을 하나로 압축하는 시기였어요. 와이프랑 이렇게 몇 달 동안 얘기했던 그 시간이. 나라는 사람의 재발견? 그러면서 정말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조금 압축해 갔던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거를 추진해 나가고 남한테 이거를 브리핑하는 거를 남들보다 조금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잘하니까 이제 그거와 접목된 이제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일 컸어요. 너 무슨 일해? 그러면 건축해, 나 토목해. 어떤 직업의 한 덩어리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직업이라는 한 단어의 어떤 덩어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체한 거죠, 다. 퇴사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그게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 전 원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힘든 거 알겠어.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어때? 퇴사한 걸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99.9%는 회사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회사 안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가서 드론 사업도 해보고 모자 사업도 해보고 뭐 부동산 관련 사업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세상은 정말 넓다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충분히 주말이나 뭐 쉬는 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퇴사를 했다는 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저는 사실 남편의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퇴사 전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휴직을 하고 남편이 있는 서울에서 일단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로 이동을 했어요. 너도 교사만 만나지 말고 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좀 만나봐 이 얘기를 했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네, 이 사람은 이런 걸 시도해보네, 그런 것들을 일단 듣고 보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 나도 이거는 해볼 수 있겠네? 나 이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를 약간 사이드 잡처럼 되게 찝찝찝찝 날리면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8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소모임이나 카페 같은 거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런데 참석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좀 들어봐. 미리 퇴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한번 봐봐. 너가 안 해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님이 엄청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임자, 해봤어? 제가 퇴사하고 나서 아하! 했던 지점은 뭐냐면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조언을 구했더라고.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퇴사하면 어떨 것 같아? 치면 괜찮을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 말리겠죠. 왜냐면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해본 사람. 그 길을 가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리얼한 현실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저는 1번 같아요. 근데 그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 1차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듣고. 근데 정말 진짜로 만나면 그 카메라 뒤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 감각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분명히 회사 생활에 현타를 느끼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직장 생활에 현타가 오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내려놓지 못해서 하는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월급도 포기 못하겠고 내 시간도 포기 못하겠고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다 쥐고 있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오는 현타가 있거든요. 저는 제일 첫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지? 일단 그거를 가려내는 작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30대 때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40대 때도 이거 진짜 늦은 건 아닐까? 40대 후반이 되면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20대 때도 나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났고 30대도 똑같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선택지가 없고 그냥 계속 그 안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오는 상충되는 감정들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약간 버티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버티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지금 현재를 만족하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조금 늦었다고 그 당시 때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빠른 시기였으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후배나 이런 사람들 어쩌다 만나면 물어봐요. 선배 어때? 형 어때? 나와서 살아보니까 어때? 내 거꾸로 물어봐요. 어떤 거 같아 내가? 물어보고 나 어때 보여?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말하는 게 형 지금 황금기 같아. 저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40이 좀 넘었는데 이 40대가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찬란하게 꽃 피우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 40대의 시기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40대 초반만 돼도 나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절대 저는 0.1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으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죠. 올해 남은 목표를 이루고 삶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